이 다윗과 골리앗, 경제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나 팀, 회사까지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유래를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둘의 몸집에서 차이가 나겠죠. 이 체급부터 차이가 나는 이 둘이 싸우게 됐는데 누가 이겼냐면요.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 다윗이 던진 차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부딪혀서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둘이 맞설 때 다윗과 골리앗 같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밀리면서 외인 기관이 또 엄청나게 팔아제끼네. 아유, 이거 기관에서는 방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정녕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이기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증시를 주도하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이들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의 IR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투자 판단을 내리죠. 즉,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려면 기관 투자자처럼 직접 발품을 팔며 전문적인 곳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본업이 주식 운용인 기관 투자자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가 얻는 정보의 질과 양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요. 주쌤이 얘기해드리는 이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첫 번째, 시간을 이용하라. 이 개인 투자자가 버려야 할 마인드가 조급함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급함만 버리면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빠른 수익을 원하죠. 그런데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 이 기관 투자자들요.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가 직업이고 또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면 그냥 목이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수익 못 낸다고 해서 이 생계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물론 B2, 몰빵 예외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직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성과 평가가 단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즉,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도요.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팔아버리거나 아예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보다도 시간에서만큼은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간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평가 중소형주에 투자하라. 기관 자금은 보통 어디에 몰릴까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자금을 굴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는 보통 투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기관이 조금이라도 사게 되면 주가가 확 뛰어버리거나 반대로 조금만 팔아도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용사나 자문사 등에서는요, 이 시가총액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그 한도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가 된 종목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소형주는 몇십, 몇백억 자금을 굴리는 이 조막손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관리를 해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호재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역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재료에 주목해라.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바로 재료겠죠. 이 재료는 실적, 이슈, 정부 정책, 공시, 테마 등등등 다양한데요. 단발적으로 그냥 반짝하는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종목,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모멘텀을 지닌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수소차 같은 업종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상용화 이후에 실적 반영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재무가 적자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상에 실패하거나 할 경우 투매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적이 증가하거나 임상 이슈가 계속해서 붙어주는 대형 제약주가 장기 보유에도 유리하겠죠. 이런 관점으로 단기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종목을 선택하신다면요.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 못지않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 개인과 기관의 싸움,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건 이 역발상, 틈새 공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쌤이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급함만 좀 내려놓으신다면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더 유리한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가져와!